자, 1번 봅시다. 자, 그림은 질량이 각각 m, em인 행성 AB가 중력에 의해 서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기억,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같다가 아니라 반대 방향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뉴턴 운동 제3법칙에 의해서 서로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여야 돼요. 디귿, A와 B가 가까워지는 동안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다. 가까워지니까 중력의 크기는 점점 증가합니다. 라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정답은 1번. 자, 2번. 물체가 일정한 운동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어느 힘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자,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자,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 힘은 중력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 기억 맞고 니은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속시키는 원인이다. 이거 맞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힘이다. 맞아요. 정답은 5번. 자, 3번. 그림은 물체 A, B를 자,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질량이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중력은 A가 B보다 작아야 되겠죠? 기억, 수평면에는 동시에 도달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놨기 때문에 질량하고는 상관이 없이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니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맞아요. 왜냐하면 질량이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디귿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 물체의 속력은 A와 B가 같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4번. 그림은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V1의 속력으로 던진 순간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L1과 L2는 위치에 따른 물체의 수평 거리이고 물체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수평 방향의 속력은 V2이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V1과 V2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L1까지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L2까지 이동할 때 걸린 시간과 똑같기 때문에 L1과 L2도 똑같아야 돼. 왜냐하면 수평 방향의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니까. 자, 그래서 기억. L1과 L2가 같고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은 방향이 아니라 비스듬한 방향.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연직 방향이고 운동 방향은 포물선 궤도의 접선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V1과 V2는 같다. 이거 맞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5번. 그림은 쇠구슬 발사장치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발사시켰을 때 A를 가만히 놓고 B를 수평 방향으로 발사시켰다. 즉 운동 시간이 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이 시작되는 시간이 같다. 그러면 물체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고 물체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떨어진 높이가 같기 때문에 A와 B의 운동 시간은 같아야 돼. 그래서 A도 1초가 걸리고 수평 이동 거리는 수평 방향의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1초 걸렸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속력은 3m/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1초보다 작다, 1초와 같다. 니은 V는 3m/s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 A는 낙하하는 동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습니다. 얼만큼 일정하게 증가를 하냐면 중력 가속도의 크기만큼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자, 6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m, em인 물체 A, B를 자,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던졌다. 그리고 A, B가 수평면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 B가 던져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B가 A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속력과 B의 속력을 비교하면 B의 속력이 커야 돼요. 왜냐하면 수평 방향 속력에다가 낙하 시간을 곱하면 이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잖아. 근데 같은 높이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A와 B의 낙하 시간은 같아요. 그런데 요 녀석과 이거 두 개로 곱한 게 얘랑 같은 거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속력이 B가 A보다 커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억. 수평면에는 A가 B보다 먼저가 아니라 동시에 도달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수평 방향 속력은 B가 A보다 크다. 왜냐하면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번도 맞겠죠? 왜냐하면 봐봐. LA는 VA 곱하기 T고 LB는 VB 곱하기 T잖아. 이 두 식을 나눠버리면 시간 TT가 약분이 돼서 얘가 남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맞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볼까? 자,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서. 자, 지표면 근처란 말이 나오면, 아이고. 지표면 근처란 말이 나오면, 질량이 아니지. 거리하고는 무관하게 중력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포탄이라고 했기 때문에 A, B, C의 중력의 크기는 일단 같다. 자, 근데 A, B, C를 봤더니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수평 이동 거리를 보면 A가 제일 작고 B 그다음 C죠? 맞죠? 그러면 누가 수평 방향의 속력은 누가 제일 커야 되냐면 A가 제일 작고 그다음 B 그다음 C여야 됩니다. 자, 왜? 낙하 시간이 또는 운동 시간이 A와 B와 C가 같기 때문에. 기억, 포탄을 발사한 속력은 A가 가장 크다, C가 가장 크다. B의 가속도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C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중력이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자, 8번 그림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R인 원궤도를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인공위성을 나타낸 것이다.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등속, 그 다음에 원운동하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기억, 인공위성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르다. 크기는 위치에 따라 동일합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중력의 방향이 위치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여기 있을 때는 이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만약에 인공위성이 여기 있으면 중심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방향은 다르지만 크기는 같다. 니은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일정하다 아니다 위치에 따라 다르다. 인공위성의 반지름이 R보다 커지면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맞아요. 왜냐하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G 곱하기 R 제곱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질량의 곱이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떨어진 거리거든. 그러니까 거리가 커지면 중력이 작아져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9번 그림과 같이 휴지를 빠르게 잡아당기면 휴지가 풀어지지 않고 끊어진다. 그 이유를 서술하세요. 일단은 관성 때문에 끊어지는 건데 됐니? 왜 그러냐면 휴지를 빠르게 당기면 휴지는 정지 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풀어지지 않고 끊어진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2kg인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자, 그러면 0에서 3초까지 운동량의 변화가 없죠. 여기는 운동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도 없고
충격량이 없기 때문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도 없습니다. 됐죠? 그런데 3에서 5초 동안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이니까 운동량이 마이너스 5kg/m/s만큼 변했습니다. 됐죠? 기억, 물체의 속력은 3초일 때가 5초일 때 2배이다. 자, 3초일 때 운동량이 얼마냐면 10이잖아. 3초일 때 운동량은 10이고 얘가 질량에다가 속력을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5초일 때 운동량은 역시 5가 되잖아. 얘도 질량에다가 5초일 때 속력을 곱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3초일 때 속력은 5가 되고 5초일 때 속력은 2분의 5가 되지. 그래서 속력은 2배이다. 이거 맞고 니은 3에서 5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5가 아니라 5입니다. 왜냐하면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만큼 충격량을 받기 때문에. 디귿번 4초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왜? 운동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물체의 속력이 일단 작아지는 거잖아. 그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의 속력이 줄어들기.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은 반대 방향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1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1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이 5kg인 물체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일단은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의 속력은 점점 증가합니다. 자, 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는 자, 면적이 중요한데 이 면적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입니다. 그럼 이 면적을 계산하면 요거 사각형 면적에다가 이거 삼각형 면적을 더하시면 되잖아. 즉 사다리꼴의 면적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이 면적은 자 2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20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50입니다. 그러면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고 운동량 변화량은 3초일 때 운동량에서 0초일 때 운동량을 빼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3초일 때 운동량이 얼마냐면 질량에다가 3초일 때 속력을 V라고 합시다. 빼기 0초일 때 운동량은 질량이 5kg이고 속력이 10이잖아. 5 곱하기 10. 맞죠? 그러니까 5V 이꼴 이게 50이니까 100이 되네. 따라서 V는 얼마가 되냐면 20이 됩니다. 뭐야? 어이구 잘못 눌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 자 12번 그림과 같은 대포는 포탄을 멀리 날리기 위해 포신을 길게 받는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까닭이 뭐냐면 포신의 길이가 길어지면 그만큼 힘을 받는 시간이 커지고 힘을 받는 시간이 커지면 충격량도 커진다. 그러면 충격량이 커지면 운동량 변화량도 커지기 때문에 포신에서 빠져나올 때 속력이 빨라요. 그러니까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그림은 질량이 mA인 공이 V의 속력으로 방망이와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공이 방망이와 충돌하는 동안 방망이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T분의 mV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 운동량의 크기,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방망이와 충돌 직전이 충돌 직후보다 크다. 일단 충돌 직전은 mv잖아. 그 다음에 충돌 직후는 얘가 m이니까 2mv죠. 그러니까 충돌 직전이 충돌 직후보다 작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공이 방망이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과 같죠? 그럼 보세요. 자, 운동량 변화량 계산할 때 방향이 좀 중요한데 공이 방망이로부터 충돌하는 동안 방망이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가 일단 얘잖아. 그러면 편의상 이렇게 하자. 공이 방망이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할 거니까 이게 플러스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그럼 이거의 반대 방향은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 되죠? 맞죠? 그럼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니까 3mv만큼 운동량이 변했고 이게 충격량의 크기랑 같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받은 평균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게 충격량이자 운동량 변화량이 되니까 요 녀석이 3mv야. 근데 평균 힘의 크기를 T분의 mv라고 했기 때문에 T분의 mv 맞죠? 그러면 이럴 때 T값을 어떻게 계산을 할까라고 봅시다. 자, 그럼 이때의 T를 충돌할 때 T를 T1이라고 해볼까? T1 됐니? 그러면 T1은 평균 힘분의 3mv가 되죠. 그러면 3mv를 mv 나누기 T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mv가 약분되니까 3T네. 맞지?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은 3T입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정답은 4번. 자, 14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벽을 향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다가 벽과 충돌하여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접촉한 시간을 t0이다. 그럼 보세요. 자,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요게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하시면 돼. 자, 그럼 이럴 때 물체가 받은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3p0만큼 운동량이 변했고 이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됩니다. 기억, 물체의 속력은 벽에 충돌하기 전이 충돌 후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만약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충돌 직전은 2p0 이꼴 m 곱하기 v1이고 충돌한 다음에는 p0 이꼴 m 곱하기 v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운동량이 2배니까 속력이 2배가 돼야 돼. 그래서 충돌 직전이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되고 니은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p0이다. 요거 맞고 디귿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자, 평균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 또는 충격량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크기를 볼 거니까 부호를 생각하지 말고 숫자만 쓰시면 됩니다. 자, 3p0를 충돌하는 시간이 t0로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평균 힘의 크기는 3t0분의 3p0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그림 가는 동일한 면봉 AB를 주사기 끝부분에 연결된 빨대에 넣고 피스톤을 밀어 수평 방향으로 발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는 빨대 출구에 B는 빨대 입구에 넣었다. 아, A는 출구 여기다 넣은 거고 그 다음에 B는 입구 여기다 넣었대. 나는 면봉이 빨대를 통과하는 동안 A, B가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의 면적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자 운동량 변화량이 되죠. 그러면 A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출구에 있으니까 힘을 받는 시간이 B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돼. 그치? 여기 작고 얘는 요만큼 크잖아. 그러니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1번 빨대를 통과하는 동안 면봉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큰 것을 고르세요. 큰 거는 B입니다. B. 그 다음에 2번 면봉이 빨대를 빠져나온 순간 속력이 큰 것을 고르고 까닭을 설명하세요. 왜 그러냐면 힘을 받는 시간이 크기 때문에 물체의 충격량이 커지고 충격량이 크면 운동량 변화량이 커져서 빠져나올 때 속력이 빨라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6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3mm인 물체 ABC를 수평면으로부터 각각 4H, 4H, H인 높이에 동시에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자, 일단 질량이 A가 제일 크지. 그 다음에 B랑 C랑 같고 그러면 중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A가 가장 크고 B랑 C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A, B가 같다가 아니라 A가 B보다 크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자,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력은 A하고 B가 같아.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그런데 질량이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운동량이 A가 B보다 크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작다가 아니라 크다. 디귿, 물체가 수평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 수평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 당연히 크겠죠. 왜냐하면 충돌 직전의 속력을 비교하면 B가 C보다 크고,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그치? 충돌 후가 아니라 질량은 누가 더 큰 거니? B가 C보다 크니까 수평면으로부터 받은 운동량의 크기가 B가 C보다 크죠?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커야 되겠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림 가는 동일한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에 각각 떨어뜨렸을 때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계란만 깨졌다. 나는 이때 달걀이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일단 이 면적은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과 방석에 도달할 때 속력은 똑같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얘를 A, 얘를 B라고 한다면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이 동일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충격량도 동일할 수밖에 없죠. 1번, 두 달걀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맞고, 방석에 떨어진 달걀의 충돌 시간이 더 길다. 맞고요. 충돌 직전 두 달걀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맞아. 왜냐하면 질량도 같고 그 다음에 충돌 직전의 속력도 같기 때문에. 자,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방석에 떨어진 달걀이 더 크다가 아니라 둘 다 같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달걀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달걀이 더 크다. 맞아요. 왜냐하면 운동량 변화량이 동일한데 시간이 짧죠? 그러면 평균 힘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 18번.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계란만 깨진 까닭을 서술하세요. 자, 운동량 변화량은 같고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는 충격량도 같은데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단단한 바닥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힘의 크기가 커져서 모양이 깨졌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19번.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안정장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자, 뾱뾱이하고 에어매트는 시간을 길게 늘려갖고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안전장치고, 안전띠는 관성을 이용한 겁니다. 그치? 운동 관성을 억제시킨 거라서 뾱뾱이와 에어매트랑 원리가 좀 달라요. 기억, 뾱뾱이는 물건이 받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한다. 안전띠는 탑승자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에어매트는 떨어지는 사람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고난도 문제 1번 봅시다.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질량 M인 물체 A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질량이 2M인 물체 B가 나란히 기준선 P를 동시에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표는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P를 동시에 지났기 때문에 P를 통과할 때 A의 연직 방향의 속력과 B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같아요. 그리고 B는 수평 방향으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속력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P에서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자, 힘의 방향은 연직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도 연직 방향이기 때문에 둘이 같다. 맞고, 니은 A는 B보다 수평면에 먼저 도달한다.
동시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같은 높이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운동하면 낙하 시간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시에. 자, 그 다음에 디귿번 V3은 V1 더하기 V2다. 자, 그럼 보세요. A는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죠. 근데 가속도는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이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0에서 2t까지 2t 걸렸죠? 그때 속력이 0에서 V1 바뀐 거고 그 다음 3t에서 5t도 2t 바뀐 거잖아. 이때도 V2에서 V3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 변화량과 여기서 속도 변화량이 같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0에서 2t까지 속도 변화량이 V1이고 그 다음에 3t에서 5t 동안 속도 변화량이 V3-V2가 되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기 때문에 V1은 V3-V2가 돼서 V1 더하기 V2는 V3이 됩니다. 됐지? 그래서 디귿번이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번 그림은 지구 주위를 원궤도를 따라 공전하는 물체 A가 점 P를 지나는 순간 P에 정지해 있는 물체 B가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공전하는 동안 A의 속도는 일정하다. A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속도는 속력, 즉 빠르게 하고 운동 방향을 더한 물리량이기 때문에 P점에서의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이고 만약 A가 여기에 왔다고 친다면 여기서의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해주면 안 됩니다.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니은 공전하는 동안 A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과 운동 방향은 수직 방향이다. 맞아요. 중력 방향은 연직 방향이고 그 다음에 A의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접선 방향, 운동 방향과 접선 방향이 아니 중력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일 수밖에 없고 디귿 P에서 A와 B의 가속도의 방향은 같습니다. 맞아요. 이때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고 자 3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같은 자 질량이 같은 물체 A, B라고 했기 때문에 A와 B의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나는 가에서 B가 벽과 충돌하여 반대 방향으로 V로 튕겨나와서 A와 충돌 후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충돌하는 동안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I1,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I2라고 한다면 I1 대 I2는 그러면 일단 I1은 B가 벽과 충돌을 한 다음에 튕겨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 운동량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나중 운동량이 되죠. 그러면 I1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죠. 그러면 오른쪽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잡고 왼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 아니 반대로 하자. 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고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잖아. 그럼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mv 빼기 처음 운동량이 3mv가 되죠.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은 마이너스 4mv가 되고 이게 물체가 받은 충격량입니다. 그러면 크기를 물어보면 부호는 없으면 되니까 또는 절대값을 씌우시면 되니까 I1의 크기 값은 절대값 마이너스 4mv 따라서 4mv가 돼요. 그 다음에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 I2는 A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죠? 근데 A는 충돌한 다음에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이 빵이고 처음 운동량이 MV가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하면 되기 때문에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mv입니다. 됐죠? 근데 이럴 때 얘도 크기를 의미한 크기만을 물어봤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시면 I2는 크기는 마이너스 mv가 돼서 mv가 됩니다. 그러니까 I1 대 I2는 4대 1, 5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고 4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m, 2m인 물체 A, B가 벽을 향해 속력 EV0, V0로 운동을 하다가 벽과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V0, V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A, B가 각각 벽으로부터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럴 때 이 면적은 넓이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의미하고 이게 운동량 변화량이 되죠. 자, 그러면 튕겨 나왔을 때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왼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되죠. 그러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은 mv0 빼기 2mv0가 돼서 3mv0가 되고 이게 4s랑 같아. 그 다음에 B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이 2mv 빼기 처음 운동량이 마이너스 2mv0가 되죠. 이 녀석이 3s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면 자 3mv0가 4s가 되고 2mv 더하기 2mv0가 3s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계산하는 거거든. 됐습니까? 그러면 요 두 식을 나눠 봅시다. 이렇게 나눠 보면 m 약분되고 s 약분되고 대각선 크로스로 하시면 되죠. 그러면 9v0 이꼴 8v 플러스 8v0가 되네. 그러면 v0는 8v가 돼서 v는 8분의 1v0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요.